마지막 연결. 불어주다. The Last Connection의 출시일 밤은 큰 행사였습니다. 지혜는 열혈 팬들로 가득 찬 강당을 행복한 표정으로 지켜봤다. 스릴러 작가로 명성을 얻은 순간부터 그녀의 새 책은 기대와 열정으로 기다려졌다. 그러나 그녀는 앞으로 다가올 충격적인 사건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지혜는 자신의 사무실에 앉아 실시간으로 올라온 초기 비난을 검토했다. 책에 대한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복잡한 줄거리와 매혹적인 캐릭터를 창조하는 그의 능력을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The Yay 메시지 중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라 눈길을 끄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옵저버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한 독자는 책을 읽는 동안 끊임없이 지켜보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페이지를 넘기는 동안 뭔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글과 함께 삐줄 친 책 사진이 게재됐다. 삐줄 친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둠 속의 눈은 항상 본다. 지혜는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다음 주에는 메시지 수가 증가했습니다. 독자들은 읽으면서 뭔가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불편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다른 사람들은 얇고 불분명한 손글씨로 쓰여진 페이지줄 사이에 숨겨진 잠재의식 메시지의 발견을 언급했습니다. 누리꾼은 글은 볼 줄 아는 사람에게만 드러나는 것 같았다고 썼다. 지혜의 불안은 더 커졌다. 어느 날 밤, 내가 그의 마지막 이메일 중 하나를 읽고 있을 때 그의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그의 친구이자 편집자인 은지였다. 지혜야, 우리가 받은 메시지 봤어? 나는 걱정하기 시작했다. 책을 읽고 친구들이 사라졌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은지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가득했다. 별속한? 지혜는 등줄기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끔찍한 우연의 일치였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것을 합리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건 그냥 소문일지도 모르지 은지. 사람들은 특히 스릴러의 경우 과장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실종된 독자의 목록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독자들과의 소통을 즐겨왔던 지혜는 절박한 가족들로부터 사랑하는 사람의 행방을 알고 있는지 묻는 메시지를 받기 시작했다. 절망에 빠진 한 여성이 지혜에게 연락해 자신의 책을 열성적으로 읽었던 오빠가 마지막 2년을 마치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소식을 전했다. 그는 책에 문제가 있어서 알아내야 한다고 나에게 말했습니다. 라고 메시지는 말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은 없어졌어요. 지혜는 익명의 편지를 우편으로 받게 되면서 상황은 더욱 견딜 수 없게 된다. 봉투에는 반송 주소가 없고 그 안에는 그의 책의 한 페이지가 들어있었는데 놀랍게도 편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온다라는 글자가 피로 쓰여 있었습니다. 겁에 질린 지혜는 경찰에 달려갔지만 편지의 출처에 대한 단서를 찾지 못했다. 대답이 절실한 지혜는 그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찾기 위해 원고를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어두운 사무실에 앉아있던 그녀는 독자들이 묘사한 것과 같은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감시당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각 페이지에는 보이지 않는 무게가 담겨있는 것 같았고 각 단어에는 숨겨진 비밀이 담겨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이전에 한 번도 쓴 적이 없는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바닥글에는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일련의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무? 그 의미는 끔찍했습니다. 지혜는 미스터리를 풀고 더 긴급하게 독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내려면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The Last Connection의 줄거리는 허구 이상의 것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혜가 결코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현실을 침범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아무리 깊고 어두울지라도 진실을 발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신비한 팬 긴장감이 지혜를 사로잡았다. 불안한 메시지는 계속 도착했고 독자의 실종은 무시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지혜는 유난히 눈에 띄는 한 팬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았다. 톡서광이자 컴퓨터 천재인 민호는 실종 사건에서 패턴을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호의 첫 메시지는 자세하고 정확했다. 그는 보고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실종자 전원이 책의 줄 사이에 미묘하게 언급된 특정 웹사이트에 접속한 사실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바닥글에 있는 일련의 숫자는 인코딩된 URL입니다. 라고 그는 썼습니다.
실종된 독자들이 사라지기 전에 이 사이트를 방문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지혜는 이메일을 무시했지만 컴퓨터 화면에 위협적인 메시지가 나타나자 마음을 바꿨습니다. 메시지에는 지금 중지하지 않으면 다음 차례가 될 것입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화면에 그 말이 번쩍이고 지혜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 혼자 감당하기에는 상황이 너무 벅찼다. 그녀는 마지못해 민호의 이메일에 답장을 하고 시내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약속된 날 지혜는 긴장했다. 그녀는 민호가 누구인지는 몰랐지만 그가 어느 정도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카페에 들어서자 진지하고 결단력 있는 표정을 짓고 있는 20대 초반의 청년이 보였다. 그의 눈은 밝게 빛났고 이는 그가 미스터리에 얼마나 관여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지혜. 그는 그녀와 악수를 하면서 시작했다. 와줘서 고마워. 끼친 소리처럼 들린다는 건 알지만 당신의 책에는 뭔가 불길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정말 믿습니다. 그들은 엿보는 귀에서 멀리 떨어진 구석에 있는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민호는 노트북을 열어 암호화된 URL을 지혜에게 보여줬다. 여기요. 그는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URL을 입력하면 이상한 사이트로 이동하게 됩니다. 콘텐츠는 없고 일련의 수수께끼와 카운트다운만 있을 뿐입니다. 지혜는 민호가 웹사이트를 탐색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불편한 느낌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종과 무슨 관련이 있나요? 그녀는 목소리를 안정시키려고 노력하며 물었다. 민호는 나는 웹사이트가 디지털 함정이라고 믿는다고 답했다. 이 수수께끼는 독자의 마음을 가두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그들은 문제 해결에 집착하게 되고 결국 그들의 데이터는 어떤 사악한 목적을 위해 수집되고 사용됩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사이트에 접속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지혜는 숨이 막힐 것 같았다. 그러면 나는 왜 이런 사실을 하나도 몰랐습니까? 책을 쓸 때 왜 깨닫지 못했습니까? 민호는 머뭇거리다 대답했다. 누군가 당신의 원고가 출판되기 전에 편집한 것 같습니다. 귀하의 작업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 과거에 파트너와 함께 일한다고 언급한 적이 있나요? 지혜는 옛 파트너였던 석진이라는 유능한 프로그래머를 떠올렸다. 그들은 여러 프로젝트에 협력했지만 몇 년 전 갑자기 그녀의 삶에서 사라졌습니다. 그가 이 일에 연루될 수 있을까요? 생각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런 가능성을 고민하던 중 지혜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이번에는 발신자가 없는 새 메시지가 나타났습니다. 수사를 중단하지 않으면 후회할 것입니다. 민호는 지혜의 어깨 너머로 보낸 메시지를 읽으며 눈살을 찌푸렸다. 그는 우리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 누군가는 우리가 진실을 알아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기로 결심한 지혜는 민호와 함께 일하기로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다음 몇 시간 동안 사이트를 조사하면서 미스터리를 풀고 실종된 독자를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단서를 찾았습니다. 각각의 새로운 발견은 우리를 진실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지만 위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는 그들이 단순한 문학적 미스터리보다 훨씬 더 큰 것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답을 찾기 위해 시작된 일이 생존을 위한 싸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석진의 그림자는 더욱 뚜렷해졌고 마음 한구석에 소리 없는 위협이 도사리고 있었다. 수사는 이제 막 시작되었고 지혜는 아무리 위험하더라도 이 미스터리의 모든 면을 밝혀내겠다고 결심합니다. 불길한 발견 지혜와 민호의 파트너십은 라스트 커넥션의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더욱 깊어졌다. 각각의 만남은 새로운 단서를 드러내고 미스터리를 심화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찾은 답은 훨씬 더 큰 일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인식을 고조시켰을 뿐입니다. 어느 날 밤 그들은 위즈덤의 작은 거실에 앉아 테이블 위에 책의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민호는 노트북을 열고 맹렬하게 타이핑을 하며 참고 자료와 패턴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노트를 들고 그들 앞에 제시된 복잡한 코드를 따라가려고 노력했다. 책 페이지에 숨겨진 메시지는 단순히 흩어져 있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복잡한 디지털 퍼즐의 일부였습니다. 이봐.
민호는 책의 여러 부분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일련의 숫자와 문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각 시퀀스는 사이트의 다른 퍼즐로 이어집니다. 누군가가 이 책을 디지털 미로의 지도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지혜는 뭔가를 기억하려고 눈살을 찌푸렸다. 이 패턴은 제가 몇 년 전에 했던 프로젝트가 생각나네요. 그것은 가상현실 프로젝트였고 나는 그것이 혁명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천재 프로그래머 석진과 협업했는데 석진이 우리보다 먼저 사라졌다. 민호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사람이 이 일의 배후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지혜는 모른다고 곰곰이 대답했다. 하지만 이 코드는 우리가 프로젝트에서 사용한 코드와 매우 유사합니다. 석진은 천재지만 강박적인 면도 있었어요. 그는 항상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세상을 만드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지혜와 민호는 수수께끼가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다. 그들 각각은 독자의 두려움과 약점을 이용하도록 고안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메시지를 해독하면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들의 가장 깊은 비밀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충격적인 단서가 드러납니다. 특히 한 메시지가 지혜의 관심을 끌었다. 이 책에 가장 긴장감 넘치는 장 중 하나에 숨겨져 있으며 진실은 현실과 환상의 교차점에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지혜는 이 글을 읽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석진이가 자주 했던 말이었다. 그는 현실과 허구 사이의 경계가 너무 얇아서 올바른 기술을 사용하면 사람들이 둘을 구별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믿었습니다. 민호는 가상현실 프로젝트에 대해 좀 더 연구해봐야겠다고 글을 남겼다. 거기에 더 많은 답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혜는 동의했지만 점점 불안해졌다. 그들은 프로젝트가 개발되었던 옛 회사를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은 폐허가 되었지만 흔적이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날 아침, 그들은 회색빛의 부패한 건물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민호는 기술력을 발휘해 가까스로 통로를 열었다. 내부는 어둡고 먼지가 많았으며 가구는 흰색 시트로 덮여 있었습니다. 지혜는 민호를 석진과 함께 일했던 옛 연구실로 안내했다. 지혜는 여기가 바로 여기다라고 말하며 휴대폰 손전등을 켜 방을 밝혔다. 벽에는 메모와 도표가 가득했는데 그중 상당수는 지혜가 알아본 것들이었다. 석진이는 완벽함에 집착했어요. 그는 여기서 밤을 보내며 모든 세부 사항을 꼼꼼하게 다듬곤 했습니다. 민호는 오래된 파일과 컴퓨터를 뒤지기 시작했고 지혜는 문서를 뒤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실험 기록과 코드 목록 그리고 마침내 석진의 디지털 일기를 발견했습니다. 일기장은 사용자의 마음을 조종할 수 있는 가상 세계를 만들겠다는 생각에 집착하면서 그의 정신적 타락을 드러냈다. 그는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 잠재의식의 코드를 사용한다고 말했습니다. 민호가 항목 중 하나를 읽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그의 유산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요. 지혜는 마음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다. 석진의 집착은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다. 우리는 그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하는지 알아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사라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수사를 계속하면서 지혜와 민호는 점점 끔찍한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깨닫는다. 단서는 모두 거기에 있었지만 그들이 찾은 답은 현실과 환상에 대해 그들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수색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각각의 불길한 발견은 지혜의 과거와 석진의 의도를 둘러싸고 피할 수 없는 대결에 가까워지게 만든다. 가상세계 지혜와 민호는 과감하고도 위험한 발걸음을 내디딜 준비가 되어 있었다. 며칠간의 집중적인 연구와 암호 해독 끝에 그들은 마침내 석진이 만든 가상세계에 접근하는 데 필요한 지침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실종된 독자들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세계로 들어가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도전에 맞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석진의 기록에서 발견된 침에 따라 버려진 실험실에 오래된 가상현실 장비를 설치했습니다. 민호는 마지막 기술적인 부분을 조정했고 지혜는 두근두근 몰입도를 준비했다. 정말 준비됐나요? 민호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다. 지혜는 결심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을 찾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가상현실 헬멧을 착용한 후 시스템을 활성화하자 몇 초 만에 완전히 다른 세계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들 앞에 나타난 것은 라스트 링크의 줄거리를 어둡게 반영한 것이었다. 마치 책 속으로 들어간 것 같았지만 모든 것이 일그러지고 어두웠으며 임박한 위험에 압도당하고 있었습니다. 후기 배경은 크고 웅장한 건물들이 즐비한 황량한 도시였지만 창문은 모두 깨져 있었고 거리는 텅 비어 있었다. 짙은 안개가 지형을 덮고 있어 시야가 제한되고 지속적인 긴장감이 조성되었습니다. 조심해야 해. 민호는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다. 이곳은 함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엉빈 거리를 통과하면서 그들은 가상세계가 상호작용하고 그들의 움직임과 행동에 반응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치 힌트를 주거나 경고하는 듯한 이상한 메시지가 전광판에 던져졌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읽은 메시지. 지혜는 전율을 느꼈다. 마치 세상 자체가 그의 존재를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그들은 멀리서 다급한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지혜는 누군가 온다고 속삭이며 민호의 팔을 잡았다. 그들은 버려진 차 뒤에 숨어 정체불명의 인물이 다가오는 것을 지켜봤다. 그 형체는 잠시 멈춰서서 길을 잃은 듯 주위를 둘러보았다. 지혜는 그 얼굴을 알아봤다. 그는 실종된 독자 중 한 명으로 두려움과 혼란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혜는 숨어서 나오며 이 사람이랑 얘기 좀 해야겠다고 말했다. 야, 괜찮아? 그는 그들을 겁주지 않기 위해 전화했습니다. 독자지성이라는 청년은 눈을 크게 뜨고 그들을 바라보았다. 당신도 여기에 갇혀 있나요? 그는 목소리가 떨리며 물었다. 나가는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곳은 악몽이다. 지혜는 그를 진정시키려고 노력했다. 우리는 돕기 위해 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찾아서 여기서 나갈 방법을 찾아야 해요. 이야기를 나누던 중 민호는 건물 벽면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책에 나오는 수수께끼와 비슷한 상징들이었는데 늘 바뀌는 것 같았어요. 이 상징들은 석진이가 일기장에서 언급했던 함정인 것 같아요. 앞으로 나아가려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들은 상징을 따라갔고 그 결과 그들은 폐허가 된 건물로 향했습니다. 그 안에서 그들은 다양한 디지털 퍼즐에 갇힌 실종된 독자들을 더 많이 발견했습니다. 각 방은 새로운 도전이었고 여러분의 기술과 정신력을 시험할 새로운 치명적인 퍼즐이었습니다. 지혜는 갇힌 독자를 풀어주는 수수께끼 중 하나를 풀면서 중얼거렸다. 석진이가 여기서 정말 지옥을 일으켰어요. 시간이 그들에게 불리하게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퍼즐을 풀 때마다 긴박감이 커졌습니다. 지혜와 민호는 누군가가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보이지 않는 것, 가상세계를 조종하는 것 같은 것. 민호는 복소수 퍼즐을 풀며 우리랑 노는 것 같다고 말했다. 우리가 내딛는 모든 단계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몇 시간 동안 퍼즐을 탐색하고 해결한 후 우리는 가상세계의 중심에 도달합니다. 망의 왕좌가 있는 넓은 방이었는데 그 안에 석진의 희미한 모습이 앉아있었다. 내 왕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는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먼 길을 왔지만 모두를 구하고 여기서 나갈 수 있을까요? 지혜는 분노와 결의가 치솟는 것을 느꼈다. 우리는 당신이 이런 일을 겪도록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한 발 더 나아가며 말했다. 이 게임을 완전히 끝내자. 마지막 전투가 곧 시작되었고 지혜는 이 악몽에서 벗어나는 길이 자신의 용기와 지능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상세계는 가장 어두운 비밀을 드러내려고 하며 실종된 독자들을 구하기 위한 싸움은 그들의 삶에서 가장 큰 시험이 될 것입니다. 폭로와 배신 구조된 독자들의 뒤를 바짝 따라가는 지혜와 민호는 가상세계의 어두운 심장부를 탐색했다. 내 불안은 각 단계마다 커졌습니다. 벽은 이상한 에너지로 고동치고 분위기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혜는 그들이 이 디지털 악몽의 핵심에 다가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계속 나아가야 해요. 민호는 두려움이 가득한 눈빛에도 불구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석진이가 근처에 있어요. 그의 존재감이 느껴져요. 계속 진행하면서 그들은 각각 가상세계의 다른 부분을 표시하는 모니터로 가득 찬 방을 발견했습니다. 지혜는 자신들이 지나갔던 장소들을 알아보았지만 차가운 화면의 빛 아래서 더욱 위협적으로 느껴졌다.
방 중앙엔 금속과 케이블로 만든 왕좌에 익숙한 인물이 앉아 차갑고 계산적인 시선으로 그들을 지켜보고 있어. 석진아. 지혜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감정을 느끼며 속삭였다. 한때 그녀의 창의적인 파트너였던 그는 이제 복수심에 불타는 은둔자로 변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경멸과 광기의 가면이었습니다. 내 왕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석진은 천천히 일어섰다. 지혜여, 당신은 항상 총명했지만 우리 손에 있는 힘의 본질을 결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혜는 분노를 억누르며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을 가두기 위해 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넌 괴물이에요. 석진은 공허하고 유머 없는 목소리로 웃었다. 괴물? 나는 당신과 내가 창조한 잠재력을 활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독자들은 여기로 오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이유를 제시했을 뿐입니다. 그때까지 침묵하던 민호가 지혜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다. 그리고 석진아, 이걸로 뭘 얻니? 석진은 행복한 표정으로 민호를 바라보았다. 민호야, 너는 늘 예민한 편인데 이 모든 것과의 연관성을 생각하면 너는 이미 답을 알고 있을 텐데. 지혜는 당황한 민호를 바라보았다.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사람이 석진이랑 무슨 관계야? 민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을 이었다. 석진이는 내 삼촌이야. 그는 저를 훈련시키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프로그래밍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석진이가 사라졌을 때 나는 그가 죽은 줄 알았다. 그 폭로는 지혜에게 엄청난 펀치를 안겨주었다. 당신은 이 사실을 알고도 나에게 말하지 않았나요? 민호는 고개를 숙였다. 지혜를 돕고 싶었지만 그녀의 동기도 이해해야 했고 석진이가 포기하도록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석진은 또 웃었다. 그만하라고 설득해? 넌 진정한 비전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 민호, 그 이상은 필요 없어. 방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지혜는 배신감을 느꼈지만 논쟁할 시간이 없었다. 그들은 이 가상 세계를 파괴하고 갇힌 독자들을 모두 구출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석진아, 이거 끝내자. 그녀는 새로운 결심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우리를 막으려 해도 상관없어요. 석진은 잔인하게 웃었다. 행운을 빌어요, 지혜님. 줄거리는 당신이 만들었지만 나는 이 세계의 주인이고 이제 당신은 진짜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손을 흔들자 주변의 화면이 깜박이기 시작했고 가상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새로운 퍼즐과 함정이 드러났습니다. 벽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방은 치명적인 미로로 변했습니다. 지혜와 민호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전악장을 달려가는 동안 지혜는 민호의 배신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살아남으려면 그를 믿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시스템의 핵심에 접근해야 합니다.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파괴할 수 있다면 우리는 모두를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앞길을 바라보았다. 석진이는 중앙 통제점이 있어야 해요. 그는 항상 모든 것을 자신의 지휘하에 두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단서와 본능에 따라 그들은 미로를 탐색하며 자신의 기술과 용기를 시험하는 함정과 퍼즐에 직면합니다. 장애물을 극복할 때마다 목표에 더 가까워진 느낌을 받지만 점점 커지는 위험도 더 잘 인식하게 됩니다. 마침내 그들은 커다란 원형방에 도착했는데 그 방 중앙에는 에너지가 고동치는 빛나는 장치가 있었습니다. 내 생각엔 그게 요점인 것 같아. 민호가 기기를 바라보며 말했다. 해체해야 합니다. 민호가 필사적으로 장치의 명령을 실행하는 동안 지혜는 주위를 주의 깊게 둘러보았다. 석진은 그들이 자신의 세계를 그렇게 쉽게 파괴하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다. 서둘러, 민호. 그녀는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다. 갑자기 석진이 분노에 가득 차 다시 나타났다. 당신이 내일을 망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군요. 절대. 마지막 전투가 시작되고 지혜는 배신 속에서도 용기와 지성, 상호 신뢰만이 석진을 물리치고 그 가상세계에 갇힌 모든 사람을 구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마지막 대결. 지혜와 민호는 석진과의 마지막 대결을 준비하면서 긴장감이 감돌았다. 가상세계의 창조자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신의 걸작을 보호하기로 결심합니다. 중앙에 진동장치가 설치된 커다란 원형방은 마치 최후의 결전을 준비하는 투기장처럼 보였다. 정말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석진은 웃었다.
석진의 목소리가 방벽에 울려 퍼졌다. 이 세상은 내 것이고 당신은 나에게 맞설 가능성이 없습니다. 지혜는 침착함을 유지하기 위해 심호흡을 했다. 석진아, 이럴 필요는 없어. 우리는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이 관계를 끝내자. 석진은 쓰게 웃었다. 이해 못하는구나, 지혜야. 이건 내 유산이다.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는 세상, 네가 파괴하도록 놔두지 않을 거야. 민호는 재빨리 중앙장치의 명령을 실행하고 지혜에게 귓속말을 했다. 거의 다 끝났지만 시간을 더 벌어야 해요. 지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석진의 주의를 돌리기 위해 앞으로 나아갔다. 석진아, 네가 상처받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봐. 그들은 이런 일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석진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들은 내 게임의 폰일 뿐입니다. 누구보다 창조의 힘을 이해해야 한다. 지혜는 석진의 말을 들으면서 자신의 위대함에 흠뻑 빠져들었고 자신의 패권에는 누구도 도전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녀가 그를 상대로 사용해야 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오만함이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강력하다면 왜 당신의 창조물을 검증하기 위해 사람들을 가두어야 합니까? 진정한 창작자는 누구에게도 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혜의 말은 석진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듯했다. 그는 머뭇거리며 민호에게 장치 조정을 마칠 시간을 주었습니다. 민호는 지혜를 바라보며 지금 아니면 안 된다고 말했다. 우리는 함께 최종 시퀀스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석진은 그 움직임을 눈치채고 그들을 향해 달려갔지만 지혜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석진과 민호 사이에 서서 온 힘을 다해 그를 붙잡았다. 민호야, 빨리 와. 분노한 석진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려 했지만 지혜는 의지로 그를 붙잡았다. 민호가 마지막 명령어 몇 개를 입력하고 버튼을 눌렀더니 기기가 밝게 빛나기 시작했다. 그를 둘러싼 세계가 흔들리고 무너지기 시작했고 벽은 디지털 조각으로 분해되었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망치고 있습니다. 석진은 절망적으로 비명을 질렀다. 당신은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슬픔이 가득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너는 자신을 잃었어. 석진아, 언젠가 네가 한 일을 이해하길 바라. 마지막 포효와 함께 석진은 시뮬레이션과 함께 사라졌다. 지혜와 민호는 주변의 가상세계가 무너지기 시작하자 어지러움을 느꼈다. 빛과 그림자로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졌고 갑자기 그들은 버려진 실험실로 돌아왔다. 지혜는 가상현실 헬멧을 벗고 심호흡을 했다. 우리는 달성했습니다. 그녀는 민호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는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예, 하지만 모두가 괜찮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혜와 민호는 당국의 도움을 받아 실종된 독자들을 모두 찾아 구조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 길고 힘든 과정이었지만 결국 그들은 모두를 현실 세계로 다시 데려오는 데 성공했습니다. 며칠 뒤 지혜는 사무실에 앉아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깊이 생각하고 있었다. 안심이 되었지만 걱정도 되었습니다. 장치는 파괴됐지만 석진의 생각은 남아있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디지털 위험의 위협이 지속되었습니다. 민호는 커피를 들고 방으로 들어갔다. 당신은 잘 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컵을 건네며 물었다. 지혜는 살짝 웃었다. 네, 다음은 뭘까 생각 중이에요. 민호는 그 옆에 앉았다. 석진은 사진에서 빠졌을지 모르지만 그가 만든 가상세계는 좋은 것과 나쁜 것 등 많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지혜도 동의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적어도 우리는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던 지혜는 새로운 결심을 했다. 석진과의 싸움은 끝났지만 디지털 미래를 지키기 위한 싸움은 이제 시작됐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에게 닥치는 어떤 어려움에도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로써 라스트 커넥션은 마무리되고 새로운 미스터리와 도전의 문이 열린다. 지혜는 디지털 세계가 계속해서 진화하면서 경이로움과 위험을 가져올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호와 함께 그녀는 용기와 결단력으로 자신에게 닥치는 모든 일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